자, 10월 6일 일요일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금주 경마는 제가 어제 토요일 경마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뭐 아니면 도인 편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선전을 하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저배당 경주가 될 거고 뭐 배당마가 뻥뻥 나오면 이제 터지는 경마가 될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인기마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마급 마필들이 강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있지는 않은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허접하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고 능력마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마필들을 믿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승부는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경마라는 게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힘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할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수가 상당히 많은 수의 기수들이 지금 출전을 못하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느 기수가 어떤 마필을 타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수들이 이제 어떻게 어렵게 잡은 이 출전 기회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근데 아직 뭐 전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완전 부진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부진의 조짐이 보이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 3번마 새로운 가이, 그리고 5번마 골든 잭팟, 이 두 마필의 인기가 거의 집중이 되고 있고, 아마 당일 현장에서도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복승식 최저 배당 또는 뭐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할 가망이 조금은 높은 경주입니다. 3번마 새로운 가이는 이제 점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의 능력만 보여준다면 뭐 당연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5번마 골든 잭팟도 역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한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글쎄요, 마지막 직선주로 구간에서의 걸음 자체가 물론 뭐 기록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막 탄력적이고 살아있는 걸음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일전을 뛴 마필이고 아직 신마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남아있고, 또 하나는 편성이 엄청 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잭팟의 입장에서도 이번 경주는 분명히 노림수를 갖고 가는 그런 경주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12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죠. 두 마필이다. 그리고 기록 자체는 되게 양호했습니다. 둘 다 기록 자체는 양호했는데 두 마필이 다 외곽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며 올라오는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1200m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가는 마필이 좀 유리한 신마 경주인데 입상 후보마 두 마필이 다 추입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3번마 새로운 가이는 직전 경주에서는 바닥 추입을 했지만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의 약함을 이용해서 빠르게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골든 잭팟보다는 오히려 3번마 새로운 가이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3번마 새로운 가이와 5번마 골든 잭팟,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이 두 마필뿐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배팅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죠.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는데 그럼 배당이 뭐 몇 배당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신마 경주에서 강하게 믿음을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후보군이 이 1번마 달리다곰, 4번마 순라이크, 9번마 매직 사일런스 이 세 마필입니다. 자, 달리다곰은 이 조교시의 모습을 보면 야, 이 마필이 왜 못 뛸까 뭐 이런 느낌이 가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조교 모습은 좋은데 실전에서 걸음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아쉬움을 좀 갖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에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순라이크도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였고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는데 뒷심이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죠. 자, 9번마 매직 사일런스는 매직 댄서의 잠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뒷심이 너무 없죠. 거기에 지금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전개 자체도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밖에는 없는데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말모를 할 것으로 보이고 9번 게이트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막판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마필 9번만 매직 사일런스. 그러니까 결국은 게이트의 이점으로는 1번만 달리다곰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에선 9번만 매직 사일런스가 나아 보이는데 기본적인 예상에서는 이 두 마필이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고 3번마 새로운 가이와 5번마 골든 잭팟이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텐데 3번마 새로운 가이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하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일 현장 상태의 마필들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크게 배팅을 권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새로운 가이, 5번마 골든 잭팟, 1번마 달리다굼,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매직 사일런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1경주와 마찬가지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자, 일단 본격적인 예상을 하기에 앞서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저는 그냥 제외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1번마 뷰티풀 화성. 자, 이 마필이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 3위 안에는 들어갈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도 좋아졌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조금 밋밋한 느낌입니다. 앞선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판 탄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좀 임팩트는 없는데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배당만 잡아먹는 마필이란 얘기죠. 물론 이번 경주가 편성이 되게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번마 뷰티풀 화성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 김영군 기수라면 무조건 앞선을 가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1번마 뷰티풀 화성은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썬더럭키, 6번마 럭키 페이머스, 7번마 고고, 8번마 영원 포텐, 9번마 오프스 퍼플, 10번마 초코뷰티. 이 정도 한 6마필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데 뭐 6마필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7번마 고고. 자,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순발력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을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초반에 앞에 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뭐 아주 막강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믿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선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행 후보마라는 것, 이거 하나가 장점일 뿐이죠.
그래서 막판까지 버티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고고고고요. 자, 8번마 영혼포테는 좀 될 듯 말 듯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생각보다 마필의 걸음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8월 17일 경주에서 이제 능력 부진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주행 검사에서도 크게 뭐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는 없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지금 감량의 이점이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감량을 받았다는 얘기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이란 얘기인데 과연 김성현 기수가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모르겠는데 선행을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는 외곽에서 삥삥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전개가 저는 좀 불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오프스 퍼플은 11번을 나와서 입상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자, 이 오프스 퍼플이라는 마필은 처음 데뷔할 때부터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지금 성장을 좀 못하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순발력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 오프스 퍼플도 강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초코뷰티. 이 마필은 지금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가끔 입상에 성공하면서 고배당을 내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20번마 초코뷰티가 인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도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이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럼 이철경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선입권 자리 잡는 편성 전개를 펴나간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은 무조건 쓸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초코비티로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썬더럭키도 보여준 모습에서는 솔직히 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이제 서울경마장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6번마 럭키 페이머스입니다. 2세 수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줄 모습, 걸음은 더 남아있는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마필이죠. 그리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약한 편성에서 이 마이야 기수가 이 6번마 럭키 페이머스를 가지고 저는 기습 선행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세마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늦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럭키 페이머스가 앞에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럭키 페이머스가 당연히 이번 경주는 선행 트라이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너무 볼 마필이 없다 보니까 6번마 럭키 페이머스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경마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럭키 페이머스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잘 판단하시고 배팅을 가야 되는데 솔직히 럭키 페이머스를 빼고 나머지 마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마땅한 마필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뭐 7번마 고고나 8번마 영혼포텐, 뭐 4번마 강철부대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가기는 하겠지만 1300m 경주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는 땅을 팔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9번마 오프스 퍼플이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10번마 초코뷰티가 막판 탄력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결국 6번마 럭키 페이머스는 제가 생각했던 기습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럭키 페이머스, 9번마 오프스 퍼플, 10번마 초코뷰티, 그리고 복병마로 기수가 마음에 드는 3번마 썬더럭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경남 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서울 경마보다는 부산 경마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유는 하나죠. 배당이 많이 나온다. 서울 경마에 비해서는 배당이 많이 나온다는데, 금요일 부산 경마 결과를 보시면, 앞번호, 그러니까, 저 전반부 경주에서는 완전 뭐 저배당 행진이었고,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배당이 나왔고, 7경주가 역시 저배당,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부산 경마의 흐름을 보면, 기수가 누구냐, 여기에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잘 타는 기수가 좋은 말을 더 많이 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기도에 관계없이 잘 타는 기수가 기승을 하면 그 마필이 인기마가 되고 입상의 확률은 또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뭐 부산 경마 자체가 여기에도 지금 기수들이 뭐 다실바 기수가 못 나오고 있고, 서수은 기수 못 나오고 있고, 진경 기수, 최시대 기수 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A급 기수들이 좀 출전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들 기수는 뭐 정도현 기수, 뭐 김혜선 기수, 뭐 이 정도죠. 이 정도. 뭐 다나카 기수가 요즘 좀 잘 타고 있고, 가끔가다 우에다 기수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박재희 기수나 이효식 기수, 뭐 진경 기수는 지금 뭐 기승정지니까 이런 기수들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되는데 조금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부경 1경주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은 높은데 생각보다 배당은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마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능력 엇비슷한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축마만 잘 정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짭짤한 배당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 건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벌마이 엔젤, 3번마 미스터 울프, 4번마 크레이지 레오, 6번마 세네헌터, 뭐 이 네 마필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고요. 글쎄요, 뭐 복병권에서 좀 보자면 뭐 이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전에서는 걸음이 나오지 않았던 이 9번마 빅오너 정도가 과연 앞선을 갈 수 있느냐,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인기마들을 넘어서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주로입니다. 주로. 최근에 부산 경마장이 안쪽 주로 추입이 되고 외곽 바깥쪽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게이트 번호 쪽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아마 주로가 조금은 바뀔 겁니다. 바뀌긴 바뀔 텐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뀔지 그거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뛰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조금은 좀 맞춰진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안게이트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기는 한데, 가끔 외곽에서 날라오는 마필들도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6번마 세네헌터 그리고 2번마 벌바이 엔젤, 이 두 마필이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3번마 미스터 울프와 4번마 크레이지 레오, 이 두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어느 타이밍에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것이냐,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일단 3번마 미스터 울프는 모주노 기수가 두 번 다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지금 모주노 기수가 4번마 크레이지 레오에 가서 기승을 했습니다. 크레이지 레오는 원래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인데,
김호수 기수는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8번마 디스웨이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수의 연속성이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크레이지 레오를 김호수 기수가 기승하고 미스터 울프를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유현명 기수가 미스터 울프에 기승을 하다 보니 연속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는데, 유현명 기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금요일 경주에서 보니까 조금은 살아난 모습입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기수가 좀 풍성해지려면 유현명 기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미스터 울프의 모준호 기수에서 유현명 기수로 변경을 한 것이 독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는 뛰어봐야 아는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솔직히 유현명 기수로 변경이 된 게 저는 조금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근성으로 버텨내는 마필이고요. 4번마 크레이지 레오는 일단 전개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뭐 순발력이 아주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전 경주에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치고 들어왔다. 이 점은 조금 생각은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벌마의 엔젤이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1, 2를 다툰 마필처럼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2번마 벌마의 엔젤보다는 6번마 세네 헌터의 상태가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연속해서 지금 3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운 점, 근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편성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강했고, 자기 걸음은 분명히 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던 거지 세네 헌터가 어떤 약세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마 세네 헌터와 2번마 벌마의 엔젤이 아마 초반에 치열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전개에 있어서 게이트 2점이 있는 2번마 벌마의 엔젤이 먼저 나오기는 하겠지만, 6번마 세네 헌터가 어깨 짚어가는 전개를 만약에 펼친다면 2번마 벌마의 엔젤의 전개 자체가 조금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3번마 미스터 울프나 4번마 크레이지 레오, 이 두 마필의 막판 탄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4마필이 선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경주고, 그 중에서도 6번마 세네 헌터가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저는 막판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는 마로요, 6번마 세네 헌터, 3번마 미스터 울프, 4번마 크레이지 레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벌마의 엔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뭐 당일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럼 네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네 마필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은 제외를 하고 배팅을 좀 압축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뭐 국산마 6등급의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자, 부진마 경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그냥 인기마 접전 구도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마필은요,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가 분명히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도가 갈릴 텐데, 그 인기도가 능력이 동반된 그런 인기도는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웬만한 편성에 나와서는 입상 후보마가 되지 못할 마필들이기는 한데, 그나마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몇 두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경주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간단하게 예상을 보시면,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프로시드, 2번마 예스마담, 그리고 9번마 천지마켓 정도가 좀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이죠. 5번마 웨스턴건이 빠르게 좀 앞선을 붙일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막판에 만약에 치고 올라온다면 제가 좀 예상외로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이클립스 블랙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프로시드는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에 조교 모습도 뭐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완전 선행만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 점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를 좀 안고는 있습니다. 아마 프로시드가 당일 현장에서 보시면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인기 1위 마필 그리고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 그럼 좀 불안 요소는 어차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필들과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9번마 프로시드는 1400m 경주 경험도 갖고 있고 직전에 3착을 하면서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조금 장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2번마 예스마다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예상해서 제외를 할 건데 당일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진마 경주는요, 당일 현장에서 보이는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마 예스마다면 결국 하나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 편안한 선행이 된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원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빡빡한 편성은 아니니까. 근데 이 마필이 경합 상황에 들어가거나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졌고 직전 경주에 뭔가 달라진 변화의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9번마 천지마켓은 뭐 마필도 마필이지만 열심히 타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 인기 2위에 이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을 한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다. 그러면 정우주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앞선으로 좀 밀가망이 높은 마필이죠. 자, 여기에 5번마 웨스턴건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편성을 제가 보기엔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1400m에 나온다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주행 심사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 이 마필이 꼭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어차피 편성이 약하다면 앞선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선입금 꽃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요. 자, 10번마 이클립스 블랙은 딴 거 없습니다. 최근 상승세의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세 세클포드의 자만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하는 모습에서 보면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가 없습니다. 부진마 경주잖아요. 부진마 경주에서 능력 없는 인기마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이 정도 10번마 이클립스 블랙 쪽에서 배당이 나올 가망이 높고 제가 뭐 처음 경주 시작할 때 총평을 말씀드렸지만 저배당 흐름으로 간다면 그냥 인기마 세마필에서 끝날 가망도 높은 경주입니다. 그만큼 부진마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8번마 머제스틱 위너가 있는데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조인곤 기수만 아니라면 저는 이 8번마 머제스틱 위너를 조금은 강하게 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조인곤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 이 머제스틱 위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당일 현장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꼭 보셔야 됩니다. 2번마 예스마당과 8번마 머제스틱 위너는 아예 지우지는 마시고 머릿속에는 좀 갖고 가시고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전개로 봤을 때 앞선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선 전개 마필에 보여줄 걸음이 있는 5번마 웨스턴건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천지마켓, 1번마 프로시드,
아니군요. 5번마 웨스턴건, 그리고 1번마 프로시드,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이클립스 블랙.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죠.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들이 좀 출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결과도 그렇지만 향후에 어쨌든 이 마필들이 부산 경마장에서 다 활약을 할 마필들이기 때문에 경마 하루 이틀 하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계속 경마를 해야 된다라면 좀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마필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 1번마 스마트 보스, 3번마 플라잉 크라운, 5번마 금화거티, 7번마 드래곤 데빌, 9번마 드래곤 리벤저,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일단 뭐 1번마 스마트 보스는 게이트 2점이죠. 게이트 2점에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앞선이 뭐 아주 느리다 이러지도 않은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가 유리한데 게이트도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스타트가 안 되면서 안에 갇힌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뚫고 나올 수 있다면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안쪽 주로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스마트 보스고요. 자, 3번마 플라잉 크라운은 주행심사 모습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은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필이 지금 그 조교 모습을 보시면 저는 주행 자세가 그렇게 아직까지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마 플라잉 크라운이 잘못하면 스타트가 안 될 수도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 2위 정도 될 마필인데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금화거티.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높은 마필입니다. 이 금화거티라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요즘 뭐 부산에서 제일 핫한 멀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 금화거티라는 마필은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개 이점이 있는 좀 작전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고요. 당연하게도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자, 7번마 드래곤 데빌은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데뷔전을 대비한 이 조교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이 마필이 7월 달에 주행 심사를 치르고 연속해서 지금 연습 주행에 나서면서 어쨌든 편성을 좀 보고 있는 마필인데 기수가 김혜선 기수죠. 그러니까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어떤 말에 기승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혜선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은 뭐 쉽게 뒤로 돌린다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막 뒤에서 갑자기 막 우당탕탕 들어오기도 하고 앞선에서 그냥 버티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드래곤 데빌 김혜선 기수가 마필보다는 기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고요. 자, 9번마 드래곤 리벤저는 이번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티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에 이 금화거티라는 마필을 상당히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한 1마신 정도 착차하기 때문에 9번마 드래곤 리벤저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앞선에서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의 핵심은 당일 현장에서 이 플라잉 크라운을 제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배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금화거티, 1번마 스마트보스, 9번마 드래곤 리벤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드래곤 데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예상해서 인기마 한 마필씩을 계속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마 한 마필을 좀 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돼요. 어떤 거냐면, 인기마, 이거를, 이 마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런 마필들만 주구장창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제 예상은 뭐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할 말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필을 그냥 단순히 인기마라는 이유 때문에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뭐, 무조건 뭐 적중을 위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 배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배팅하지 않는 마필에 제가 추천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건 사전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현장의 컨디션이라든가 당일의 주로 상태 이런 거로 봤을 때 제가 제외했던 인기마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또는 뭐 여기 나오는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뭐 출전 제외가 되면서 전개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사전 예상은 항상 참고 자료입니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사전 예상과 제 배팅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두세 경주는 좀 차이가 나게 가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점도 좀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를 다툰 마필일 겁니다. 이 10번마 위즈러버,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에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는 인기마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거죠. 앞선을 전개한다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생각보다 이게 마체가 좀 얇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9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게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한 경주인데, 그리고 나서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어이없이 무너졌죠. 물론 그 경주가 좀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랐던 경주고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나왔었던 경주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위즈러버가 지금 이 두 번째 한번 적응을 한 두 번째 경주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위즈러버가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외곽에 이 11번마 브라이트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가망이 되게 높은 경주죠. 여기에 기본적인 순발력 있는 9번마 매니참, 이런 마필들이 나와버리면, 10번마 위즈러버가 가운데 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체형이 작은 경합 상황에서 뭐 쉽게 버텨내지 못하는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보려면 배당의 메리트라도 있어야 되는데 처배당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즈러버는 솔직히 이번 경주 크게 보고 싶지는 않고, 자, 결국 브라이트카이와 9번마 매니참의 선행 경합에서는 아무래도 브라이트카이가 조금은 더 낫다. 그리고 이 마필은 비교적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6번 게이트에 빅브릿지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7번을 나와서 이착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이죠. 자, 직전 경주 뭐 울트라이트한테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카이와 착차 없이 들어왔던 마필이고. 근데 그 직직전 경주죠. 이 다운더존이 뭐 마필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마필 정도는 빅브릿지가 이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쉬운 2착을 차지하고 말았는데 이 빅브릿지라는 마필이 장점은 뭐냐면 앞과 뒤가 좀 일정한 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고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조상범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마호흡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6번마 빅브릿지가 어쩌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자, 5번마 러브문막 뭐 편성막 놓고 보면 싸웠던 마필이 다릅니다. 이 마필은 뭐 경기도지사배, 오크스배 뭐 이런 그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뭐 강한 마필 아닌 거죠. 근데 이 경기도지사배에서는 앞선에서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직전 경주가 아쉽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기복마들이었죠. 근데 이런 마필한테 졌다. 근데 다만 1700m 경주거리 외곽에 있었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브문막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밀고 나와서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웠던 편성이 달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러브문막이 이번 경주 약해진 편성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 마필이 4번마 네모 스피릿인데 물론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앞선이 서로 우당탕탕하면서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막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네모 스피릿입니다. 이 마필도 기복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너무 벌어지게 되면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주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들이고 그리고 그 마필들이 서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 4번만 에모 스피릿이 어느 정도 스타트만 끊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힘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최근의 주로 자체가 외곽에서 막판 탄력으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크게 힘을 못 쓰는 주로기는 하지만 자, 노련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기본적으로 선전은 하겠지만 그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제외하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빅브릿지, 5번마 러브문막, 4번마 네모스피릿,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브라이트 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원스 헤이데이, 5번마 빛나는 길, 7번마 머제스틱 댄서, 9번마 그랜드 드림 한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구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 또 위험한 인기마 하나를 빼겠습니다. 자, 1번마 원스 헤이데이. 자, 최근에 이 부산 주로에서 뭐 1, 2, 3번 게이트 뭐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자, 이 원스 헤이데이라는 마필이 지금 14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원세이데이가 쉽게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맛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번 게이트에 그랜드 드림이 있습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외곽 게이트에서 뭐 앗소리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김혜선 기수가 이 그랜드 드림을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뒤에서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됐을 때 1번 원스 헤이데이가 나오고 9번 그랜드 드림이 빠르게 치고 나올 텐데 어떻게든 초반에 그랜드 드림이 선행을 잡으려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1번만 원스 헤이데이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빠르게 선행을 가서 9번이 밀리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9번마 그랜드 드림도 장담 못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김혜선 기수가 어쨌든 초반에 강하게 칠 가망이 있고 이러면 1번마 원스 헤이데이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 마필이 과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냐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1번마 원스 헤이데이를 좀 지우는 이유는요. 1번이 선행을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못 지웁니다. 근데 저는 9번마 그랜드 드림이 선행을 간다라는 조건 하에서 1번마 원스 헤이데이를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5번마 빛나는 길은 지금 6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했는데 직전 경주 우승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고요. 그러니까 편성이 좀 강해진 거죠. 그런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6월달 경주에서 아예 막판에 걸어왔던 마필입니다. 앞선을 나가고요. 근데 두 번의 주행 심사를 거치면서 뒷심이 좀 달라진 느낌, 즉 변화의 조짐이 왔고 직전 경주에서는 막판 엄청난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승부전에 나왔습니다. 자, 뭐 믿고 보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정도윤 기수가 계속해서 공을 들였던 맞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경주거리가 1400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게 저는 5번마 빛나는 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졌고 이 테스타마타의 자마들이 대부분 근성을 갖고 뛰는 맛필이 많습니다. 자, 7번만 머제스틱 댄서는 제가 추천은 할 건데 당일 현장 상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제스틱 댄서가 최근에 선전한 이 두 번의 경주 보시면 게이트가 다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되게 유리했었다는 얘기죠. 최근에 1번 게이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이제 밀고 나와서 앞선으로 좀 붙여나가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안쪽 주로였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부담 중량이 한계 중량까지 올라왔다. 이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4번마 베스트보이입니다. 자,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스타트에 문제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막판 타임이 좋다라고 해서 이 마필이 뭐 추입을 잘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 혼자 뛰어서 이 정도 타임은 웬만한 마필들은 다 나옵니다. 문제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직전 경주에서도 거의 꼴등으로 돌아왔던 마필인데 4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8월 10일 경주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7월 12일 경주에서는 역시 바닥권에서 4차까지 끌어올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순발력만 좀 된다면,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충분히 막판에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경주거리도 1400에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마 베스트보이가 막판에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빛나는 길, 9번마 그랜드 드림, 그리고 7번마 머제스틱 댄서,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베스트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에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입상권에 근접한 그런 마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한계에 와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또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전개가 상당히 조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주 거리기는 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웬만하면 이 1번마 로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순발력만큼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도주성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번 게이트에 1700m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 마필은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가기는 하겠지만 그게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700m 경주거리 특성만을 생각해서 1번마 로열 플러스를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뒷심이 너무 없죠. 자, 그러면 결국 1번마 로열 플러스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은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로열 플러스를 좀 따라갈 마필이 4번마 오송의 별입니다. 근데 저는 장추열 기수가 어떤 전개를 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1번마 로열 플러스를 너무 좀 생각하지 않고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마 로열 플러스가 예상대로 도주성 선행을 가버리면 장추열 기수는 이 4번마 오송의 별을 가지고 이 마필이 역시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경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선행이다 생각하고 1번마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마 로열 플러스가 3, 4코너 이후에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질 것이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4번마 오송의 별입니다. 자, 이 오송의 별도 기본 뭐 순발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마필은 아니지만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좀 장악하는 그런 개념의 마필이고, 1700m 최근 2번 경주를 뛰었는데 상당히 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4번마 오송의 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 물론 1번마 로열 플러스가 뭐 앞선에서 뛰기는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경주의 흐름은 느려진다죠. 그렇게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2번마 용비퀸, 3번마 한강글로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용비퀸, 어쨌든 뭐 게이트에 2점을 좀 안았죠. 이 마필도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16번을 나와서 준우승만 2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좋다, 뭐 향후 발전 기대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이번 경주는 근성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자, 3번마 한강글로리, 자, 이 마필이 좀 들쭉날쭉하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도 결국은 스타트 보완입니다. 스타트가 보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이 스타트 보완이 안 된다면 여기가 한계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막판에 앞선의 마필이 땅을 팔 가망이 높은 경주고, 오송의 별이 4코너 이후 직선주로서 치고 나갈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에서 뭉쳐있는 그림 속에서 그 뭉쳐있는 상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말,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한강글로리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제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5번마 해피투스입니다.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인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근성도 있는데 뭔가 전개에서 자꾸 꼬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해피투스 입장에서는 국산마 5군에서 이 정도 편성에서 만약에 입상을 못한다, 그럼 이 마필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필이 돼버리고 그런 마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동진 기수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기수입니다. 네, 이런데 이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최선의 승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동진 기수가요, 이 해피투스라는 마필을 기승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마필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해피투스입니다. 뭐 그 이외에 뭐 8번마 퍼플시나라든가 뭐 11번마 골든볼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리겠지만, 솔직히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마에서 이 말 저 말 다 봤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믿을 마필 딱 놓고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오송해별, 3번마 한강글로리, 2번마 용비퀸,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해피투스,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인기 마필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복병마 이 5번마 해피투스가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배당, 재미있는 성적을 안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인기마 하나를 좀 제외하겠습니다. 자, 믿고 보는 기수죠. 멀로 기수가 기승한 2번마 볼케이노 그릿.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으면서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컨디션 저하를 좀 보였던 마필인데, 직접 8월 11일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했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또 뭐 멀로우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뭐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뭔가 한 발이 조금 밋밋합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이, 조교가 약했던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 자세 자체가 저는 그 밸런스가 그렇게 맞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 직전 경주보다는 확실히 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볼케이노 그릿이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전개를 딱 보면 6번마 오톤 브리즈, 10번마 오픈 스카이, 11번마 마하 원더, 요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이 6번마 오톤 브리즈는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1, 2위를 다툴 뭐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막판 버티는 힘도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는데, 아주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어쨌든 1400m 경주 거리에서 앞선을 좀 치고 나간 이후에 좀 버티기를 노릴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근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그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자, 10번마 오픈 스카이, 지금 파죽의 2연승으로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마필도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제 4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는 만만치 않아졌죠.
그리고 이 국산마 4군 정도 되면 보통 마필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순발력,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10번마 오픈스카이가 지금처럼 최근에 뛰었던 경주처럼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관점이 될 것이고,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 이 점도 조금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경주에 6번마 오톤 브리즈가 선행을 가는데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말이 10번마 오픈 스카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10번마 오픈 스카이는 그냥 선행만, 단순 선행만 고집하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따라가는 전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뒷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마하원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고,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김태현 기수가 어쨌든 앞선에 붙여가기는 할 텐데, 저는 1400에서 솔직히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앞선에서 오톤 브리즈나 오픈 스카이가 치열한 경합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어느 한 마필이 무너지거나 두 마필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역시 4번마 판타스틱 드림입니다. 자, 이제 17전을 뛴 마필입니다. 3세 마필인데 17전. 전적이 좀 많죠. 거기에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현명 기수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나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나야 되고요. 자, 직전 경주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3주 만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보시면 거의 바닥 추임마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아주 없거나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닥 추임마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막강 탄력은 갖고 있는데 초반에 벌어진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운 마필인데, 자, 1400입니다. 경주 거리를 늘려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현명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 판타스틱 드림을 가지고 절대 허튼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승부를 할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번마 블랙볼트입니다.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이 블랙볼트라는 마필은 분명히 더 뛸 거로는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이 국산마 4군이 좀 한계가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드는 마필이긴 합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1600, 1800, 1600을 뛰었었는데 지금 거리를 줄여 출전을 하고 있고,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죠. 최근의 주로처럼 아직까지도 안쪽 주로가 유리하다면 모진호 기수가 꼭 참고 안쪽 주로를 고집하고 가는 가운데 안쪽 주로 추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예상이죠.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은 2번마 볼케이노 그릿을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에서 인기만만 쫓아다녀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오픈스카이, 6번마 오톤 브리즈, 4번마 판타스틱 드림,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블랙볼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맨 앞이 축마고 두 번째가 두 번째로 보는 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1400에서 따당 경주 나오기 쉽지 않다. 아주 능력만 아니면 어렵다. 자, 이번 경주가 10번마 오픈 스카이와 오톤 브리즈가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 두 마필이 이렇게 복승해서 동반 입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따당으로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경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마필이 선행해서 살아남고 4번마 판타스틱 드림이 추입에서 올라오거나 1번마 블랙볼트가 추입에 성공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거나,
저는 이 관점에서 보는 경우고요. 10번과 6번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냐 하면 6번마 오톤 브리지가 선행을 딱 가버리고 10번마 오픈 스카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경합 상황이 나와버리면 1400에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충마를 정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제 마음속에 충마는 있지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냐 했을 때 솔직히 빠져도 그만인 그런 마필들이 지금 대다수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건데 이 7번마 샤인볼트 그리고 11번마 히어로 전사, 이 두 마필은 현장 상태 체크는 꼭 좀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특히 이 중에서 이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히어로 전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선행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2번마 칸맥스와 3번마 영원하라, 이 두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다 선행을 가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에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4번마 항구스타가 기수가 김동수 기수로 변경됐다는 변수를 좀 안고 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조금은 더 강하게 볼 텐데,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김동수 기수가 조금은 슬럼프입니다. 원래는 제가 김동수 기수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막판 탄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이 항구스타도 어떻게 보면 막판에 치고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막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쩌게 보면 김동수 기수와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김동수 기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근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6번마 트라움킹입니다. 물론 레이팅 35로 꽉 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6번마 트라움킹이 기본 능력으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마필이 좀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고, 조상범 기수와도 어느 정도 호흡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조상범 기수가 조금은 부드러운 말모를 하기 때문에 마필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전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6번마 트라움킹과는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는 기수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트라움킹이 가장 앞서 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전개 자체를요, 2번마 칸맥스와 3번마 영원하라,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이 4번마 항구스타가 과연 안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김동수 기수가 항구스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고, 기본 능력 앞서 있는 6번마 트라움킹이 막판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칸맥스가 지금 승곤전인데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이거든요. 자, 데뷔전에서 우승한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뭐 1400이나 1700에 바로 출전을 했다면 조금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1200 다음에 바로 1300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칸맥스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경주고, 기본적으로 충만은 6번마 트라움킹으로 보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트라움킹, 2번마 칸맥스, 그리고 4번마 항구스타, 보병마로 3번마 영원하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싱겁게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라우드 컬러, 5번마 킹 드래곤, 그리고 7번마 헌터 드래곤, 11번마 플라잉 칸, 뭐 이 정도,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결국 이거죠. 전개로 봤을 때 1번마 라우드 컬러가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가고, 여기에 5번마 킹 드래곤, 7번마 헌터 드래곤, 외곽에 11번마 플라잉 칸이 좀 빠르게 앞선을 장악하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기마 중에서 결국 또 한 마리 빼야죠. 1번마 라우드 컬러가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연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뭐 승군전이긴 하지만 감량 이점도 안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필은 선행 일변도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600m에서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유리한 건데, 자, 문제는 이 10번마 야생화라든가 11번마 킹 드래곤도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갈 거란 얘기죠. 특히 10번마 야생화는 이제 직전 경주 휴양 복귀전에서 막판 근성을 보였지만 끝에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막판에 많은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자, 최상현 기수가 기승했다가 이제 이성재 기수로 바꿨습니다. 주행심사를 계속 이성재 기수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흡은 잘 맞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서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전개죠. 1번 라우드 컬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힘 한 배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라우드 컬러나 10번마 야생화가 앞선에는 가겠지만 둘 다 무너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킹 드래곤은 지금 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4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고, 어차피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이죠. 승군전인데 최근의 기세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마필의 기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다만 이제 다실바 기수가 주로 기승하던 마필인데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다.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다나카 기수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가지고 다나카 기수가 초반에 선행 경합에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생각하고 자리만 잘 잡고 간다면 5번마 킹 드래곤은 막판 탄력도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올 힘 분명 갖고 있을 거고요. 자, 7번마 헌터 드래곤은 좀 기복을 약간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란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이 이 9월 8일 경주에서 좀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절지부심하고 멀로 기술을 기승시켰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5번마 킹 드래곤과 7번마 헌터 드래곤, 이 두 마필의 솔직히 단방승부입니다. 단방승부인데, 자, 뭐 경마에서 단방승부 노리기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보는 마필이 승군전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1번마 플라잉 칸, 그리고 6번마 세강 최강입니다. 자, 11번마 플라잉 칸은 일단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1600m 경주 거리는 부산의 1600m는 외곽이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뒷직선 주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믿고 보는 정도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했다. 그러면 점핑 출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이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가지고 선입권 붙어가는 경계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세강최강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도 지금 레이팅 50에 걸렸기 때문에 플라잉칸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점핑을 지금 한 거죠. 그런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막판 탄력 근성은 좀 갖고 있는데 초반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뭐 완전히 약하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기권 상위군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초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탄력은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킹드래곤과 7번마 헌터 드래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앞선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부담 중량의 이점을 안고 11번마 플라잉칸이나 6번마 세강최강이 선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복병마 6번마 세강최강이나 11번마 플라잉칸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6번마 세강최강의 전개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킹드래곤, 7번마 헌터 드래곤, 6번마 세강최강,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플라잉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장내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뭐 데뷔전을 다 치러봤던 마필들이고 데뷔전 또는 2회전 경주에서 조금은 강적들을 만나면서 조금 고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역시 또 인기마한 마필 7번마 그레이 찰리 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우왕룡 삭스킹에 이어서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기본 순발력 갖고 있고 막판 탄력 갖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이 그레이 찰리가 전개가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선을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이나 8번마 럭키 프랭크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앞선에서 강하게 치고 갈 마필이고요. 그렇다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6번마 천둥 라이언이나 9번마 삭스킹이 쉽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그레이 찰리가 인기 마필이긴 하고 능력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전개 자체가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보는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엘도라도 강남과 8번마 럭키 프랭크가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6번마 천둥 라이언과 9번마 삭스킹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저는 이 네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은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죠.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2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럭키 프랭크가 최근의 경주 최근 이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막강 순발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이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보였었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가면서 막판 걸음이 확 무뎌지고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가게 치고 가리라 봅니다. 결국 이겁니다. 8번마 럭키 프랭크가 선행을 가고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이 편안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게이트에 2점이 있는 엘도라도 강남이 앞을 딱 나와버리고 8번마 럭키 프랭크가 어깨 짚어가는 이런 전개가 나오게 되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은 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삭스킹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마이야 기수도 뭐 못하는 기수는 아니고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다라는 거고요. 6번마 천둥라이언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만의 걸음으로 앞선 전개 그리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6번마 천둥라이언이 아마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겁니다. 조금 밀려있을 텐데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역시 1200 단거리에 혼합 4군의 어느 정도의 강자들이 지금 나온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에서 그냥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그 앞선 전개라는 게 선입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6번마 천둥라이언이나 9번마 삭스킹이 어느 정도 빠르게 앞선을 붙일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엘도라도 강남, 9번마 삭스킹, 6번마 천둥라이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럭키 프랭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이고 오늘 교차 경주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2등급의 2000m 경주, 그러니까 2000m에 대한 경주 거리 경험은 뭐 많은 마필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뭐 1번마 아르쿠트루스라든가 2번마 루카스선, 그리고 4번마 클린샷, 6번마 얼라이브 캡틴 뭐 이런 마필들 정도가 이제 2000m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2000m는 기본적으로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일단 뭐 4마리를 추천을 할 건데 일단 이겁니다. 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 라고 했을 때 1번마 아르쿠트루스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8번마 I will be free. 그리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이 6번마 얼라이브 캡틴이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선의 마필이 무너진다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2번마 루카스선, 이렇게 4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1번마 아르쿠트루스와 8번마 I will be free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쿠트루스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그러면 2000m 경주가 오히려 앞선 전개라는 마필이 유리한 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르쿠트루스는 좀 단독 선행이 가능합니다. I will be free가 어느 정도 이 마필도 앞선에 붙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밀고 나오면서 서서히 순위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질주성이 조금은 바뀐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데뷔 당시만 해도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너무 실망을 했죠. 11번 게이트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역시 1, 2, 3번 안쪽 게이트 유리, 그리고 앞선에 가는 마필 유리, 그러면서 1800m에서 보편마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I will be free가 아마 직전 경주만큼의 직전 경주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효식 기수가 뒤에서 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일 가망이 좀 높고, 뒷직선 주로에서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6번마 얼라이브 캡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1등급에서 뛴 마필입니다. 계속 점핑을 해서 뛴 거죠. 부담 중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점핑을 했었고, 다시 2등급으로 돌아와서 58 아주 고부중을 달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 I will be free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이 부담 중량 때문에 인기를 어느 정도 얻지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I will be free를 강하게 본다면, 이 얼라이브 캡틴도 결코 약하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물론 막판 탄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조금 불리한 요소입니다. 부담 중량이 58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앞선이 강한 그런 마필들만 제외하면 얼마든지 뒤에서 휘감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얼라이브 캡틴이고요. 2번마 루카스선은 도깨비 마필이죠. 이 마필은 지금 점핑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하향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막판 탄력은 엄청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막판 탄력을 보여주는 경주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고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에 배팅을 하는 순간에는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됩니다. 초반에 너무 거리를 벌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발동만 걸리면 4코너 딱 들어서면서 마필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루카스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송경은 기수, 최용경 기수, 송경은 기수, 진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오히려 다부지게 말모를 하는 모준호 기수가 루카스 선에는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루카스 선이 능력이라든가 기록 이런 데서는 많이 좀 밀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개로 봐서 만약에 앞선이 조금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루카스 선입니다. 자, 물론 이 이외에도 뭐 3번마 라운드 파워나 4번마 클린샷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I will be free, 1번마 아르크투루스, 6번마 얼라이브 캡틴, 그리고 복병마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2번마 루카스 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알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외곽의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전개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안게이트의 발빠른 마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나이스 빅걸, 4번마 스타체인저, 5번마 정상 레이스, 10번마 울트라 썬더,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여진 모습으로 봐서는 결국 이 네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 조건이 어떠냐라는 걸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마 나이스 빅걸은 약간은 좀 기복을 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자기 걸음은 좀 보여줬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의 단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발빠른 마필이 있을 경우에 조금은 불리한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좀 1600의 1번 게이트, 정말 좋은 게이트이긴 한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외곽의 마필들이 넘어서면서 좀 갇힐 가망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의 전개를 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1번 게이트에 갖고 있는 기본 능력,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이런 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결코 무시 못하는 마필입니다. 자, 4번 마스터 체인저는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이고, 연승이 한번 깨진 게 지금 오크스 배 출전 때문에 깨졌습니다. 자, 스타 체인저가 기본적으로는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승군전입니다. 뭐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은 좋고, 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를 할 것이고, 또 발빠른 마필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안쪽에서 선행을 모색할 마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승군전에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왜? 스타체인저가 앞에 나갈 때 9번마 마이티짱이나 8번마 원평킹이 외곽의 불리함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칠 거거든요. 그럼 막 치대는 경주가 돼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스타체인저가 버틸 수 있느냐고. 또 하나는 이 스타체인저가 지금까지 싸웠던 경주들을 보시면, 편성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5번마 정상 에이스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 문세영 기수가 전문으로 이제 기승하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그 혼합 3등급 1800m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때의 경주에서 이 아메리카 골드나 머니 크라운을 좀 강하게 봤었기 때문에 이 9번마 정상 에이스가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너무 힘없이, 어떻게 보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상 에이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이 마필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득이 되기보다는 이 마필이 빠짐으로써 이제 배당만 갉아먹는 그런 마필로서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2월 4일 경주였죠. 아메리카 골드하고 늘가을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이때도 정상 에이스가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뒤로 돌렸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그럼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정상 에이스의 능력이 다른 마필들보다는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상 에이스에 대한 마필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은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김용군 기수가 문세영 기수보다 말을 잘 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김용군 기수는 어쨌든 마필을 좀 끌고 나오는 능력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00m 경주에서 정상 에이스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필을 끌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상 에이스가 앞선에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4번마 스타 체인저가 전개가 어렵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 8번마 원평키는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 그리고 최근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다 보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저는 배당의 메리트로 이 8번마 원평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서 앞선에 쓸 수 있다면 전개 자체가 유리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개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8번마 원평퀸이 기습 선행을 가버리고 이 뒤에 4번마 스타체인저, 9번마 마이티짱, 5번마 정상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쓰게 되면 이 마필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원평키는 견제 없이 도주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경우가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평킨에 대한 기대치는 사전 예상에서 사전 예상이 아니고 사전 인기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만큼 들어오면 배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8번마 원평킨이 좀 기습적인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유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자, 문제는 10번마 울트라 썬더입니다. 이 마필이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반이죠. 초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600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추인마의 최외각. 그러면 초반에 분명히 거리가 벌어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저는 앞선에서 진행을 하던 마필인 4번마 스타체인저나 8번마 원평킨, 9번마 마이티짱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여기에 5번마 정상 에이스가
어느 순간에 3, 4코너 지점에서 만약에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게 되면 이번 경주 흐름은 급격히 그 흐름 자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울트라 썬더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울트라 썬더라는 마필의 능력을 과연 조교사나 마주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1600에 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00 출전이 결코 어울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어울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을 좀 믿어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정상 에이스, 8번마 원평퀸, 10번마 울트라 썬더, 그리고 복병으로 1번마 나이스 빅걸,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8번마 원평퀸은 기본 능력에선 좀 떨어지는 마필인 건 사실인데, 전개로 배당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추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00m라는 경주 변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크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복마라고 좀 보셔야 될 거고, 물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는 형성이 되는데, 그 인기마가 능력을 동반했느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4번마 브라이트 위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17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거기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트라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결국 인기마 중에서 제외를 한다면 이 4번마 브라이트 위너를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저는 이번 경주의 선행을 1번마 골든 드래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다 보니까 감량 이점이 너무 좋죠. 거기에 게이트 이점에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서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7번마 쓸모입니다. 자, 이 쓸모는 당일 현장 상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필이 이제 6월 달에 출전을 하고 7월 달인가 8월 달에 출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마체 이상으로 출주가 취소가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왜 그쪽에 그때 뭐 앞다리 저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좀 취소가 됐는데, 이 쓸모라는 마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마필은 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완전 선행마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걸음이 확 묻어지는 그런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필이 터닝 포인트가 딱 오면서 근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적을 꾸준하게 좀 냈었던 그런 마필. 물론 지금까지 우승은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2착, 3착 여기서 계속 놀았던 마필인데, 자,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6kg가 내려갔습니다. 뭐 물론 승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1번마 골든 드래곤이 선행을 갈 때 바로 어깨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쓸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어쨌든 붙여야 되는 마필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4번마 브라이트 위너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자,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딱 눈에 띄는 마필은 2번마 제타 마스터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0월에 경주를 치르고 장기 휴양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을 1700m를 택했는데 결국 이제 뒤에서 후미권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지만 아쉬운 사착을 했는데, 저는 이때 이 제타 마스터의 모습을 보면서 마필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리를 줬을 경우에 마필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마필이 가는 대로 흐름대로 마필을 제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지금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제타 마스터가 보여지는 모습은 아마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고, 자 3번마 메디슨 마운틴은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좀 인기를 끄는 마필이고 1700, 1800 언저리를 계속 뛰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는 한데 뭔가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 마운틴도 어쨌든 뭐 1700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뭐 외곽에도 뭐 블러드 마운틴이라든가 남산무적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리겠지만 1700m 경주거리 특성상 외곽이라는 단점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골든 드래곤, 7번마 쓸모, 2번마 제타마스터,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메디슨 마운틴,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좀 나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 10번마 위너형입니다. 꼬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위너형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좀 앞선을 갔을 때 조금 힘을 내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그렇다고 막강한 마필은 아니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뭐 제타마스터랑 병합 훈련을 하는데 쉽게 좀 압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위너형이라는 마필이 원래는 이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늘 인기마인데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이죠.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이기는 한데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10번마 위너형 쉽게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메가드래곤, 3번마 자이언트 스텝, 5번마 글라디우스, 8번마 썬더 에이원, 이 정도가 아마 인기 마필이 될 텐데, 자, 1번마 메가드래곤은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은 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메가드래곤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대상 경주에도 출전했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의 단점은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57 달고 뛰던 마필이고요. 게이트에 2점이 있기 때문에 선입권 자리만 잘 차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좀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연속 입상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7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결국 복승에서 한 번만 밀려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상위군까지, 그러니까 최상위군까지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선의권 또는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구태여 고집스럽게 선행을 가면서 경합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김용근 기수가 전개를 잘 타야 되겠죠. 자, 5번마 글라디우스,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글라디우스입니다. 어쨌든 이 마필이 무너질 때까지 저는 계속 베팅을 할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강편성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입상권의 한 자리는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지금 국산마 상군 경주인데 레이팅이 65로 꽉 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고부담 중량을 넘어가려면 메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빨리 입상에 성공을 해서 승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부담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 자, 8번마 썬더 A1은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 마필이 7월 14일 경주에서 이제 국산마 5군에서 1착을 하고 승군을 했는데, 그때 2착을 한 마필이 걸작시대입니다. 그 다음 승군전에서, 혼합4군 승군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2착을 한 마필이 퀸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퀸톱이 못 뛰는 마필은 아닙니다. 못 뛰는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이 빠른 마필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썬더 A1이 좀 편안한 전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선행 트라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뭐와 싸워야 되냐면 5번 글라디우스와 싸워야 되고요. 외곽에는 10번마 위너형도 코지 기수가 초반에 밀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썬더 A1이라는 마필의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5번마 글라디우스나 10번마 위너형의 이름값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번마 썬더 A1은 아마 인기 1, 2, 3위, 4위, 5위, 6위, 그러니까 복병권 정도로 거론이 될 마필인데,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는 5번마 글라디우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고, 전개로 봤을 때는 3번마 자이언트 스텝이나 1번마 메가드래곤의 전개가 좋아 보이는데, 메가드래곤이 좀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단점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글라디우스, 3번마 자이언트 스텝, 1번마 메가드래곤,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위너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1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잘 못 해봤는데, 1, 2등급의 단거리 1200경주, 참 의외의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는 그렇게까지 뭐 이변이 난다? 일어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경주는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저배당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일단 이번 경주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앞선을 가는 마필이 1번마 세너킨, 6번마 바이스로이, 7번마 라운자이언트, 8번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10번마 라운더 스퍼트, 11번마 레전드 데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1번마 세네킨 최근 1등급 1200m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1등급 단거리 강자로 등극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게이트 2점까지 하나 버렸죠.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혁 기수가 치고 나갈 겁니다. 자, 부담 중량은 올라갔는데 선행에 성공한다면 이 부담 중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선행을 못 가거나 경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부담 중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기세를 감안을 한다면 1번마 세네킨의 전개가 여기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6번마 바이스로이는 이제 6세, 좀 있으면 7세가 되는 노장마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순발력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자, 물론 이 나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당일 주로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7번마 라운 자이언트는 직전 8월 4일 경주에서 이제 폐출혈이 나왔던 마필이고, 직전에 이 세네킨, 모르피스, 컴플리트 밸류 다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거기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등급에 승급한 이후에 조금은 고전을 좀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컴플리트 밸류 5세 수말입니다. 야, 이 컴플리트 밸류가요. 물론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1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 경주급 마필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좀 못 가는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마필은 원래 임기현 기수가 주로 기승을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 컴플리트 밸류가 앞선 전개에서 따라가는 전개까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고, 자, 10번마 라운더 스퍼트는 이제는 조금은 놔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경주가 만약에 안말 경주라면 라운더 스퍼트 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안말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1등급에서 안말 경주가 좀 선전을 하기는 솔직히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1번마 세네킨도 역시 안말이긴 하지만 KT8점과 최근에 상승세가 있는 거죠. 자, 11번마 레전드 데이. 이게 외곽 KT8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데이의 자막하고 레이스데이의 이름을 알린 마필인데, 이 마필도 근성은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스타트 능력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경합 상황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불리하죠. 그리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마가 부담 중량이 높다라는 거는 전개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에 달라집니다. 레전드 데이가 만약에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부담 중량의 위험성을 좀 해칭하고 갈 수는 있는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에 있다. 이 점이 조금 불리하죠. 근데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코지 기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근성으로 밀고 나온다면 어쨌든 이 레전드 데이는 인기권 밖에 있는 마필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여기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역시 9번마 모르피스입니다. 내년이면 10살이 되는 마필이죠. 이제는 놔줘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단거리 추입에는 최강마입니다. 누가 뭐래도 최강마입니다. 12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이 모르피스는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1200이 가장 최적의 경주 거리입니다. 이 모르피스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에 막판 탄력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삭스도 그렇고 글로벌 보배도 역시 막판 탄력 좋은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0에서는 이 모르피스의 이 막판 탄력을 저는 따라갈 마필은 없다라고 보는데, 자, 이번 경주의 경주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막 세네킨이 완전 단독 선행을 나가서 경주의 흐름이 쭉 늘어지는, 앞선의 마필들이 쭉 늘어지는 전개가 돼버리면 그냥 선행에서 끝납니다. 근데 세네킨이 앞선을 가기는 하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쳐서 경합 상황이 벌어지는 혼전의 경주가 된다면 1200m, 200m, 100m를 남기고 막판 그림같이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모르피스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마의 묘미를 느낀다면 모르피스가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묘미는 있습니다. 앞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모르피스를 당연히 강하게는 봐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제 배팅에서 적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1200m 단거리에서 9세 마필을 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역시 9번마 모르피스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세네킨, 9번마 모르피스, 8번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레전드 데이. 솔직히 제가 이 레전드 데이하고 바이스로이하고 이 두 마피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뭐 이동화 기수나 코지 기수나 다 제가 좋아하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기승 스타일 자체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바이스로이보다는 저는 레전드 데이, 레이스 데이의 자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전드 데이가 조금은 더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1번마 레전드 데이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